네, 클라우드 보안의 시작, 클라우드 보안 설정 방법이란 주제로 발표하게 된 베스핀 글로벌의 선찬규입니다. 저는 오늘 그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이해하는 CSPM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많은 그 발생했던 보안 사고 중에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잡아서 CSPM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핀의 CSPM, 옵스나우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 무엇 때문일까요? 네, 앞서서 보셨던 장표일 것 같아요. 가트너는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99%가 사용자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인 거죠. 대부분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국가안보국의 자료인데요. 클라우드 취약점 원인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격이 용이하고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격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정 오류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설정 오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트너는 클라우드 보안 계층으로 도식화를 했는데요. 피라미드 형태죠. 여러 계층으로 클라우드 보안을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넓은 영역, 제일 하단에 위치한 그 영역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하단을 커버하게 되면 클라우드 보안의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 바로 CSPM인데요. CSPM 도입만으로도 보안 사고의 80%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CSPM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이건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라는 사파인데요. 이 사파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바로 CSPM의 P, 포스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CSPM을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클라우드의 모든 자원은 설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정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공격자는 그 설정 오류를 이용해서 그 자원을 공격하거나 데이터 탈취의 통로로 그 자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른 자세는 바로 바른 설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바른 설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CS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바른 자세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선생님들께 똑바로 앉아라는 그런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잔소리로 의해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끊임없이 잔소리해주는 도구가 CSPM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끊임없는 잔소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네, 클라우드 자원의 라이프 사이클은 매우 짧습니다. 설정 오류가 있는 어떤 자원이 생성되고 우리가 그 설정 오류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 자원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자는 그런 자원을 잘 이용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자원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이란 말을 저는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은데요. 좀 더 빈번하게 데이터를 수집, 그러니까 빈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세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선생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앉아.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깨를 펴고 등을 곧게 하고 엉덩이를 최대한 붙이고 발이 발바닥에 완전히 닿고. 어떠신가요? 지금 똑바로 앉아 계신가요? 네, 그렇게 말해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 선생님의 말을 좀 더 신뢰하고 잘 따를 것 같습니다. 저는 CSPM도 그런 선생님의 말씀처럼 좀 더 친절하고 근거 있게 저희에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SPM은 Compliance Best Practice,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저희에게 잔소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클라우드 자원이 어떤가요? 되게 많은 형태의 자원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눈으로 이런 모든 자원들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SPM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누락 없이 설정 오류를 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CSPM이 필요한 이유이겠죠. 네, CSP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CSPM이 해결하는 설정 오류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 오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OpsNow Security, CSPM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 오류란 클라우드 설정 오류 탑5, 유형의 탑5를 뽑아봤습니다. API 키 노출, 방화벽 설정 오류, 권한 관리 오류, 클라우드 서비스 취약점 공격, 클라우드 저장소 노출. 어디선가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보안 사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설정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2년 클라우드 보안 사고 탑4를 보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대부분이 클라우드 설정 오류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 노출된 정적 장기 클라우드 자격 증명. API 키가 노출되었고요. 그 키가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이 되었습니다. 인증 없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일래스틱서치 인스턴스.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일래스틱서치는 인증 인가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네트워크로 열려 있으면 누구든지 그 로그를 접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격자는 이 로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를 확인하고 공격의 루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 없이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네, S3, RDS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적으로 접근이 된다고 하면 너무나 끔찍하겠죠. 네, 그런데 2022년도에 탑4에 들 만큼 많은 보안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크리덴셜을 훔치는 것.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크리덴셜을 써야 되겠죠. 클라우드 자원들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훔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빈번하게 이 오류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케이스를 두고 조금 딥다이브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혹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클라우드를 한 10년 동안 개발을 해왔는데요. 사실 제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제 지인들도 개발자죠. 개발자들 한 10년 정도 같이 클라우드를 개발했던 지인들도 제대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많은 공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EC2 인스턴스 안에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이게 S3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이 S3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크리덴셜이 필요한데요. 보통 장기 자격 증명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속성으로 집어넣는 방법을 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서 말했던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전형적인 예죠. 장기 자격 증명을 사용하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AWS는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쓸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고 있고 보다 안전한 방법이죠.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은 인스턴스 프로파일에 접근하는 경로를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1에는 설정 오류가 있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호출할 때 어떤 인증 정보도 없이 그냥 get 메소드 콜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EC2 인스턴스 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리버스 프록시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이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생깁니다. 또 EC2 안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하면 SSRF 공격을 통해서 이 크리덴셜을 탈취할 수 있는 경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버전 2를 쓸 것을 AWS는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이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호출할 때 토큰을 먼저 발행을 하고 그 토큰을 사용해서 크리덴셜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네,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토큰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때 헤더에 X4라는 헤더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을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악성 코드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 호흡을 제한하고 하는 설정이 추가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버전 2에는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EC2의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1을 2로만 바꾸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C2는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생성이 됐다가 바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CSPM을 통해서 이 설정 오류를 개선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PM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요. 보안 담당자가 얼럿을 수신하고 작업을 인프라 담당자에게 할당하게 됩니다. 인프라 담당자는 작업 할당된 내용을 확인하고 설정 오류를 개선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 담당자가 얼럿을 수신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을 수신했고요. 네, 특정 인스턴스가 해당 오류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CSPM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정책 상세, 조치 방법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어떻게 CLI로 조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EC2 인스턴스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인시던트 생성은 실제로 작업을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담당자를 할당하고요. 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작업이 생성됐고요. 이제는 인프라 담당자가 해당 작업을 할당받아서 조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에 인시던트가 크리에이트 됐다, 작업이 할당됐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간단한 보안 담당자의 메시지도 확인하고 어떤 리소스가 위반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조치 가이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성된 것 메시지를 확인했고요. 네, 리소스를 확인했고 조치 가이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CSPM으로 넘어가서 실제 그 인시던트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프로세싱 상태라는 것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작업자는 작업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AWS 콘솔 화면이고요. 네, 작업에 들어가서 네, 이런 설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required 상태로 변경을 했고요. 이제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2를 쓰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메일 통해서 그 해당 인시던트가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이 결국 옵스나우 시큐리티이고요. 베스핀이 만든 CSPM 툴입니다. 이제는 옵스나우 시큐리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앞서 말씀드렸던 CSPM이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되도록이 빠른 빈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준실시간으로 자산 구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국내외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고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옵스나우 시큐리티 벤치마크라는 걸 새로 정의해서 클라우드에 맞게 컴플라이언스를 저희가 가이드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로그 감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행위로그 감사는 실제로 그런 설정 오류를 발생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어딘 로그를 수집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AWS는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로그를 수집해서 실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시던트 리포트 관리 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업의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조치에 대한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한 얼럿을 심에 전송함으로써 보안 관리 시스템과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숫자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CSPM 도입만으로도 80%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주요 자산 구성에 대해서 15분 주기로 취약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MSSP 서비스와 통합해서 서비스와 함께 커스텀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그 사내 자체 규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커스텀 컴플라이언스로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요. 또 커스텀 정책 또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이런 정책을 작성하고 솔루션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죠. 네,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매우 빠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정책 개발이 별도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이점이고요. 서비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서비스 단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배포를 수행하고 있고요. 더 폴리시는 OPA라고 정책 전용 언어입니다. 평가 엔진이고 전용 언어인 네고라는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폴리시는 정책 개발 전문가들이 네고라는 문법을 써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파이프라인으로 옵스나우 시큐리티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옵스나우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보고서인데요. 네, 보고서 요약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통제 항목별 위반 사항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담당자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에 대한 조치 가이드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옵스나우 시큐리티 보고서는 고객이 원할 경우에 커스텀 보고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들이 어떤가요? 실제로 보안 실태 자산 점검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업 내에서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도입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이런 보고서를 매일같이 계정 등록만으로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스나우 시큐리티의 고객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통신사 사례이고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프라 그리고 그거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산 솔루션을 써서 어마어마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CSP 3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400개가 이상이 되는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했습니다. 네, 고객은 옵스나우 시큐리티 전환을 통해서 라이센스 및 운영비용의 70%를 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의 전부이고요. 네, 밖에서는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밖에 나가셔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써보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꼭 한번 나가서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그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에 반드시 필요하시면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